브론즈 시계 사도 될까요? 브론즈 시계는 재료가 주는 따뜻하면서도 빈티지한 멋이 있습니다. 빛에 따라 때로는 골드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된 골동품에서 느껴지는 고풍스러움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론즈는 스테인리스 스틸에 비해 대중적이지 않은 소재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론즈 시계가 끌리다가도 막상 구입하기에는 망설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아무리 예뻐 보여도 소재 특성상 파티나라는 부식이 발생하는데 변색된 이후에도 시계를 계속 애정있게 찰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브랜드에서 브론즈 모델을 스틸 모델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기 때문에 비싼 브론즈 시계를 산 이후 어느새 변색된 시계로 인해 나한테는 브론즈가 안 맞는구나 하고 시계를 처분하게 되면 비주류 특성상 감가도 심하고요. 스틸보다 수요가 적다 보니 처분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렴하게 브론즈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알리 시계를 하나의 옵션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부담 없이 브론즈 시계를 경험해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색감은 어느 정도인지, 파티나를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지, 아니면 파티나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알게 되면 추후 내가 좋아하는 시계의 브론즈 버전을 구입해도 될지 판단이 서실 겁니다. 오늘 소개할 3개의 알리 시계 중 2개를 브론즈 모델로 준비해 봤는데요. 산마틴 더티 더즌과 탄도리오 필드워치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시계 소개뿐 아니라 브론즈 파티나를 쉽게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브론즈 관리법이 궁금하셨던 분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마틴 더티 더즌을 보겠습니다. 왜 이런 스몰 세컨즈의 아라빅 인덱스를 가진 시계를 더티 더즌이라고 부를까요? 저는 처음에 시계 디자인이 못생겨서 더럽다는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더티 더즌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더티 더즌이라는 영화로부터 가져온 별명입니다. 더즌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다스라고 부르는 12개를 뜻한 단어인데요. 영화에서 더티 더즌이란 12명의 죄수로 이뤄진 특공대를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망나니 12놈 정도의 뉘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시계 디자인에 더티 더즌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이 이 디자인의 시계를 WWW, 즉 Watch Wrist Waterproof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는데 그때 영국군에게 시계를 납품한 회사가 총 12곳이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이라는 동일한 배경을 가진 영화 제목이 마침 12개의 시계와 재미있게 들어맞았기 때문이죠. 현재 다양한 브랜드에서 더티 더즌 디자인을 판매 중이지만 그 중에서도 산마틴의 더티 더즌은 제가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아라빅 인덱스의 스몰 세컨즈,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커시드럴 핸즈까지 더티 더즌의 디자인을 가격 대비 뛰어난 마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커시드럴 핸즈는 이름처럼 핸즈가 성당을 닮았기 때문인데요. 성당 유리처럼 핸즈를 여러 구역으로 나눈 이유는 야광 도료를 고르게 바르기 위함입니다. 야광 도료를 한 덩어리의 넓은 핸즈에 바르다 보면 도료가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일부분 도료가 덜 발릴 수도 있다 보니 야광 조침이 깔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핸즈에 성당 유리처럼 구역이 나뉜 건 그런 품질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산마틴 더티 더즌 중에서 저는 스틸 모델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스틸 모델의 브레이슬릿 퀄리티가 상당히 뛰어나고 다이얼 로고가 브론즈 모델의 육각형 로고보다는 스틸 모델의 클래식한 글씨체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산마틴 더티 더즌의 스틸 모델은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본 모든 알리 시계를 통틀어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시계입니다. 물론 브론즈 모델의 가죽 스트랩 역시 알리 시계치고 퀄리티가 좋아서 더티 더즌에는 별도로 사제 스트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계에서 제가 특히 만족했던 점은 시인성이 상당히 좋다는 점입니다. 무반사 코팅된 사파이어 글라스가 적용되는데 다이얼의 질감이 매끄럽지 않고 오돌토돌해서 빛 반사로 인한 거슬림 없이 정말 깨끗하게 인덱스를 볼 수 있습니다. 쿼츠 무브먼트인 점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덕분에 1cm가 채 안 되는 두께를 가졌고 케이스 직경 역시 37mm로 컴팩트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시간 맞추기 귀찮을 때 이 시계를 종종 차게 됩니다. 산마틴 더티 더즌의 또 다른 좋은 점은 역시 브론즈라는 선택지인데요. 빈티지한 군용 시계에 빈티지한 브론즈 소재가 더해지니 빈티지 그 자체입니다. 세련된 맛은 없지만 그 대신 앤틱하고 고풍스러운 맛이 있는데요. 브론즈 모델의 단점은 앞서 말씀드렸듯 육각형의 로고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스틸에 육각형을 넣더라도 브론즈에는 클래식한 로고를 넣었다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산마틴의 육각형 로고는 빈티지 워치나 오토매틱 시계에 쓰기에는 너무 팝하고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그래피티를 그려놓은 듯한 모습이 연상되다 보니 브론즈 더티 더즌에는 미스매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브론즈 소재로 더티 더즌을 즐길 수 있는 시계는 정말 희귀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할 만한 시계입니다. 이번에는 영국군이 아닌 미군 필드워치를 보겠습니다. 탄도리오라는 브랜드의 필드워치인데요. 브론즈 소재의 미군 필드워치는 사실 해밀턴에서 판매 중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계를 소개하는 이유는 가격 때문인데요. 해밀턴 카키필드 브론즈는 13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이라서 브론즈가 궁금하다고 가볍게 살 수 있는 시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시계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렴하게 브론즈 카키필드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주문 시 농협 무브가 아닌 에타 2824 무브의 카피 버전인 PT5000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요. 중국산 무브먼트 치고 나름 호평받는 무브지만 개인적으로 같은 에타 2824 카피인 셀리타 SW200보다는 조금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PT5000이 들어간 시계를 2번 써봤는데 하나는 셀리타 수준으로 괜찮은 1호차와 안정성을 보여줬지만 다른 하나는 자세차에 따른 1호차가 너무 커서 품질 일관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추가적으로 크기가 39mm로 필드워치 치고는 다소 큰 편인데요. 더티 더즌처럼 37mm 정도 사이즈였으면 훨씬 만족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시인성은 악명 높은 해밀턴 카키필드보다는 뛰어나지만 앞서 소개드린 산마틴 더티 더즌보다는 유리에 손때가 좀 더 잘 묻는 편입니다. 추가로 가죽 스트랩의 내구성이 약해 보여서 오래 사용하긴 어려워 보였고요. 괜찮은 품질의 스트랩으로 교체하신다면 브론즈 소재가 가진 고급스러움을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스트랩을 새로 교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브론즈 시계의 숙명, 파티나를 제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파티나 제거 방법을 검색하면 케찹, 스프라이트, 레몬즙, 베이킹소다, 식초 등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효과가 적거나 이상한 방법들이 난무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선 파티나 제거 방법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초를 쓰시면 됩니다. 산성용액인 식초가 파티나를 녹여내는 원리인데요. 비슷한 산성물질인 케찹이나 레몬즙, 스프라이트는 식초보다 산성이 약해서 비교적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런 재료로는 애매한 산성으로 인해 효과가 약해서 시계를 케찹이나 레몬즙에 넣고 1시간 이상 방치하는 분들도 계신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불편할 뿐더러 필요 이상으로 방치되고 시계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케찹이나 레몬즙 그리고 스프라이트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재미있게도 화학 반응 원리는 조금 다르지만 산성이 아닌 염기성 용액으로도 파티나를 제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강한 염기성 용액은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염기성 용액은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어서 파티나를 제거하라는 내용도 간혹 보이는데요. 베이킹소다를 준비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호흡기 건강에 안 좋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혹시나 위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방법 역시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꽤 강한 산성물질이면서도 인체에 위험한 정도까지는 아닌 식초를 추천드리는데요. 여기에 소금을 추가로 섞어주면 파티나를 없애는 화학 반응을 가속시켜서 더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계를 식초에 담그게 되면 영상으로 보시듯 넣자마자 색깔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빠르면 1분 만에, 파티나가 심해도 3분이면 충분히 파티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론즈 시계를 오랜 기간 쓰고 파티나가 생긴 지 오래된 시계라면 광이 사라져서 새 것과는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연마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치약을 사용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빠른 효과를 위해 다이소에서 2,000원에 사온 금속 연마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연마제를 바른 뒤 안 쓰는 천으로 시계를 닦아주면 되는데요. 브러쉬된 결대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몇 번 문지르지 않아도 새 것과도 같이 광택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마제는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고운 돌가루 반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연마제를 사용하다 보면 바닥에 흰색 연마제 가루가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돌가루를 들이마시면 당연히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연마제를 사용하실 때는 책상을 물티슈로 닦아주시고 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끔 브론즈 겉면에 부식 방지 코팅이 되어 있는 시계가 있는데요. 이 경우 파티나 제거를 통해 코팅이 한번 벗겨지고 나면 다시는 코팅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파티나 제거 전에 충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코팅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느끼기에 브론즈색이 변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보존성이 부족하다면 그 코팅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브론즈는 특성상 표면이 계속해서 상하는 재질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마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쓰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브론즈 시계를 즐길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시계 생활이 단조롭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부담 없는 가격으로 브론즈라는 새로운 소재를 통해 시계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트레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